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의 이 데이터 센터들을 한 곳에 모은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KNN 취재 결과 현재 계획으로는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입니다. 건물 하나 없는 이 부지 17만 7천 제곱미터에 부산시는 친환경 데이터 센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데이터 센터 5개가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업체 2곳은 이미 부산시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3곳도 2월 중순까지 계약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 가동되는 서버만 10만 대에 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데이터 센터 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새 변전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NN이 단독 입수한 데이터 센터 입주 기업 5곳의 전기 사용 희망량입니다. 순간적으로 필요한 최대 전력량을 나타낸 건데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360메가와트까지 차질 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새 변전소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1000메가와트 정도. 공급량이 충분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이 변전소가 MS 데이터 센터 등이 있는 인근 미음산단과 에코델타시티 전역까지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1개를 운영하는 MS도 앞으로 5개를 더 지을 예정이라 이 정도 전력 공급량으로는 전력난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1000메가와트 정도. 에코델타시티나 미음산단이나 그쪽에 지금 공급이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서 신강서 변전소 지금 용량으로는 힘들다고. 부산시는 전력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 지을 변전소에 변압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설만 되면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전이 2년에 한 번씩 송변전 설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부하고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력 공급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경남 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만 벌써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2일 폭발 사고로 협력회사 직원 28살 A씨가 숨진 뒤 24일에는 수중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30대 노동자는 업무 지침상 잠수 작업에 투입될 작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 승인서조차 지금 소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잠수 기능자 자격증 없는 작업자가 잠수 작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8일 삼성중공업에서는 계단 추락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 현장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 노동자 1명이 계단 추락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노동계는 기본적인 안전 예방, 점검 시스템이 무너진 탓이 크다며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중대재해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원청과 하청이 안전 보건 교육을 같이 받거나 공동으로 사업장 내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조선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 수주 호황 속에서도 열악한 노동 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양대 조선소인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재개발된 부산 북항 친수 공간에는 수영장, 다이빙장과 같은 레포츠 시설도 새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최고 수심을 자랑하는 다이빙장은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하자와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벌써부터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마리나 시설에 지난 해말 문을 연 다이빙장 물리로 이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오리발로 불리는 피넥을 켜 풀장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야 다시 개장했습니다. 일부 페인트가 살짝 벗겨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칠했습니다. 다시 한번 칠하고 코팅했기 때문에 칠은 다시 이제 벗겨지지 않고 있고. 개장 4일 만에 보수 공사를 시작해 20일이나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 실제 개장일은 10여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다이빙풀은 가장 얕은 1.3m부터 가장 깊은 24m까지 모두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보시는 것처럼 소수의 마니아들만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최고 시설을 자랑하지만 하루 이용객은 30명도 채 안 됩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수준인데 시민들은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 인근에 살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뭐 수영장이 생긴다거나 뭐 다이빙장이 생긴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주변이 온통 공사장이라 행선지를 밝혀야 겨우 다이빙장에 갈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다이빙장은 요트 계류 시설과 함께 부산 항만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북항 마리나의 핵심 시설입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하자 문제로 개장 초기부터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액화수소 생산 설비가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부피가 적은 액화수소는 저장과 수송이 편리해 수소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기체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가 완공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9번째 보유국입니다. 국비 등 950억 원을 투입해 설비 대부분을 국내 기술로 지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5톤, 수소버스 200대 충전이 가능한 양입니다. 액화수소의 부피는 기체수소의 800분의 1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나 반도체 등 다량의 수소가 필요한 여러 첨단 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수소 철도, 수소 선박 등 대형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도 수소버스가 좀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활용 쪽에 더 확대를 해서 수소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의 본격적인 활용이 한층 앞당겨집니다. 탄소 중립과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소가 수송용, 산업용, 발전용 각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수소 액화 플랜트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 기술의 국산화와 연구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지역 여권의 공천 연쇄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갑에 도전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부산진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며 후보자들 사이에 지역구 연쇄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그동안 해운대갑 출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KNN 취재 결과 박 전 차관은 전격적으로 부산진 갑으로 이동합니다. 부산 진구 주민과 시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출마 요청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진 갑의 현역인 서병수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동안 서 의원이 북강서 갑으로 차출돼 전재수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이 지역구를 비우면 부산진 갑은 전략 공천 요건을 갖춥니다. 차출 여부에 대해 서 의원은 확답을 피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 갑은 이미 여러 후보가 선거 전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된다 해서 무조건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관위의 입장.
거기에 해당하면 그 지역은 무조건 우선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관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부산 지역 공천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 명절 전 발표가 예상되는 여권 현역 컷오프 명단에 지역 의원들이 포함될 경우 또 다른 퍼즐 맞추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부산 경남의 인구는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인구를 늘리자는 구호 말고 실제로 동남권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인구는 대학과 직장을 따라 움직입니다. 낮 시간 사회활동은 도심에서, 하지만 실제 거주는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동남권 전체가 실핏줄처럼 연결되면서 하나의 생활 권역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주소지로 나눈 인구수 대신 실제 사람이 머물고 시간을 보내는 곳에 따른 생활 인구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생활 인구를 늘리면 됩니다. 인프라, 문화, 행정 정책을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인구 중심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생활 시간을 나눠 쓸 수 있게 하자. KNN이 부산시와 함께 주최한 지방시대 인구 콘서트는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층에게는 거주보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서 생활 공간이 더 소중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취향을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관계망들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고용과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 도시의 청사진 아래 워케이션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정주 환경 그리고 미래 기회를 얻기 위한 다양한 그런 구상을 마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산의 발전 경로와 함께 청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청년 유출의 해법을 생활 인구 관점에서 모색한 인구 콘서트인 부산은 앞으로 청년 아이디어 페스티벌과 인구 아카데미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 73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완료된 109명 가운데 98명은 소재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재판이 열리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 123명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라면서 이정식 장관도 부산에 내려와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공격해 50바늘이 넘는 상처를 입힌 들개가 한 동물 구조단체에 포획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들개가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져 사회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구조단체에 입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영업해왔다는 KNN 연속 보도와 관련해 듀프리 코리아가 내일 매장을 철수합니다. 듀프리 코리아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지배구조를 숨긴 채 중소기업으로 속여 김해공항에 입점한 사실이 세관에 드러나면서 최근 면세점 운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한편 면세주류와 담배는 다음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기존 입점업체인 롯데 면세점이 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선거 연대를 모색하는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경남 연석회의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 정치 토대 구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 민주 진보 진영 후보가 경남에서 과반 이상 당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온기나눔 실무추진단이 이불과 베개 등 이불꾸러미 200세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남 온기나눔 실무추진단은 올해 NH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기탁한 6억 원으로 이불꾸러미 8,650세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시와 KB국민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산 1억 원어치의 생필품이 소외계층 1,6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KNN 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부산 해수욕장 수질 관련 보도 등 이번 한 달 동안 단독 보도가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 지방인구 소멸 등에 대한 기획 보도나 프로그램 등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 수질 문제를 다룬 특집 방송 식수원 비방록에 대해 부산 경남 식수원의 문제점을 짚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도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부산에는 다시 비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남 동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도 대부분 영상권 보이겠고요.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8도, 밀양은 10도 예상됩니다. 오늘 15도 가까이 올랐던 부산의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요. 김해와 양산도 10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에서 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